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하고 회담하는 장소에서 우리가 그토록 한 3년 반 내지 4년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운동을 여기 참석한 이종구 송해 회장하고 저하고 저 공동대표로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애를 써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둘이서 합의를 해서 2012년 4월 17일로 전시작전권을 전환해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도록 된 것이 시기를 못 받지 않고 앞으로 SCM에서 계속해서 검토해서 결정한다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희들이 사실 그 없는 돈을 우리 공동대표들이 뭐 100만원, 200만원씩 걷어가면서 거의 4년 동안 지금 얼마 전에 프레스센터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만은 거의 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한국인회 회장을 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를 위해서 서명을 100만 명 받는데 아주 굉장히 애를 쓰고 100만 명 받는 것도 힘든데 900만 명 받는다는 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900만 명 받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로 저 불철저한 노력들을 많이 해서 이렇게 받은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모릅니다만 여하간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대해서 참 저도 아주 기쁩니다. 오늘 존경하는 민병천 북한연구소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회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서 축사를 올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6.25 나던 1950년 서울 경기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에 남하에서 군에 입대, 월남전 때는 명호사단의 대대장을 포함해서 전후박 지휘관을 거쳐서 거의 40여 년간 현역 생활을 했고 그 이후 비상계획위원장, 국방부 책임자, 제한국인회 회장 등을 포함해서 약 50여 년간 안보일선에서 활약을 했고 현재는 많은 안보단체들과 더불어서 안보단체 연합체인 애국단체 총협의 상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에게 북한 문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북한 문제 전문가고 또 여기 기라성 같은 교수님들 앞에서 북한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 되기 때문에 참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군에서 들은 얘기 또 요새 국방부 정보본부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의 그 보고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군사 분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권력 구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조선노동당, 최고인민회의, 내각, 국방위원회 이 4개의 조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위원회 밑에는 총정치부,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국가안전보위부, 보위사령부 이렇게 5개 조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방위원회 밑에 있는 인민무력부, 뭐 이런 총참모부, 국가안전보위부 이런 것은 내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국방부는 여기 총리 지나신 우리 강용원 선배님이 계십니다만 총리 밑에 내각의 하나의 조직으로서 국방부가 있습니다만 북한의 인민무력부나 이 군부는 국방위원회 밑에 있고 내각에 속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이번에 주목할 만한 것은 이 5개 기관에 더해서 정찰총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정찰총국. 오국열 대장이 다시 정찰총국을 맡아가지고서 모든 대남 공작을
그 다음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것을 정찰 총국 오국열이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개성공단을 통일전선부, 우리 한국의 통일부 같은 데서 관장하는 것을 개성공단의 통일전선부에서 나와있던 사람들이 다 숙청이 됐습니다. 숙청이 돼가지고 정찰총국 오국열 밑에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오국열 밑에 있고, 그 다음에 국방위원회 정책실장으로 있는 김영철 중장이 개성공단을 책임지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김영철 중장이 개성에 상주하면서 개성공단에 있는 옛날의 통일전선부를 전부 다 숙청해가지고서 들어갔기 때문에 유시된 이러한 우리 민간인들, 우리 현대아산 유시 같은 것도 잡혀 들어가고 이런 것이 전부 다 통일전선부에서 하는 것을 정찰총국에서 맡으면서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국민 원로회의분들도 몇 분이 계시는데 총리실에서 식사를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통일부에 가서 개성공단 문제 통일부에 있는 사람이 가서 밤낮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야. 우리 군부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들고 가서 같이 하든지 이래야지. 저기 전부 다 정찰총국의 군인들이 나와 있는데 말이야. 거기에 통일부에 가서 얘기하면 되겠느냐 말이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총정치국은 조명록이 서열 3번, 인민무력부장은 차수 김영춘이, 총참모부 이용호 대장, 국가안전보위부 현재 공석입니다. 보위사령관 김원웅 대장,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정찰총국장에는 오국열 대장이 임명해가지고 남한 문제 모든 남한에 대한 모든 공작을 여기서 맡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의 권력 서열 30명 중에서 12명이 현역 장성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북한 문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나 군부 문제만 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성이가 소련 국제 88여단 대위로 있을 때 1945년 8월 일본의 핵폭탄 2발이 터짐으로써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위로 있었지만 김일성이가 굉장히 크게 놀라가지고 그 위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0년 11월 3일 중공군이 개입했을 때 압록강 북방에 집결된 중공군에게 핵공격을 가야 되겠다 하는 메가더 장군의 건의에 따라서 그때 트루만 대통령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일성이와 그 다음에 모 대통령이가 굉장히 겁을 먹었습니다. 핵무기를 메가더 장군이 사용할까봐. 그래서 뒤로 다 공격을 해가지고서 소련의 힘을 빌려가지고서 메가더를 해임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4년 4월 원자력 핵물리연구소를 북한이 휴전되자마자 설치해가지고 소련과 핵협정을 체결해서 소련의 핵 관련 과학자 30명을 파견하면서 북한 핵개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62년에 평북 영변과 박천에 원자력 연구소를 설치해서 소련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64년 중국이 핵실험을 하자 거기에 자극을 받은 김일성은 유명한 핵폭탄 전문가인 카나다 거주 김영하 박사를 회유해서 입국시켜서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 끝에 오로지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1974년 5월
인도 핵실험과 동시에 기술진을 독촉해서 1975년 최초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북한이 생산하는 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75년도에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데 성공을 했으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그래가지고서 2005년 2월 10일 핵보유를 선언했고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2009년 얼마 전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성공한 겁니다. 북한은 현재 영변에 있는 핵시설에서 현재까지 플루토늄 58kg을 추출 성공해서 나가사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20KT 핵폭탄